네, 새해부터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열었는데요. 회의가 아주 여러 날 동안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차 당대회에서 꼭 알아야 될 내용만 줄여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총비서로 추대됐습니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공식 직함이 제1비서였는데요. 2016년에 위원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총비서가 된 겁니다. 이 총비서라는 건 정치적 상징성이 굉장히 큰 직함입니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원한 총비서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김정은이 총비서가 되면서 노동당 내에서 명실상부하게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대뇌에 명확히 밝힌 겁니다. 둘째로 김여정은 직책이 강등됐습니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도 제외됐고 당 부장 명단에서도 빠졌습니다. 오빠가 너무한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정위원이 될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빗나갔습니다. 강등은 됐지만 김여정은 여전히 오빠인 김정은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백두혈통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셋째로 노동당 지도부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는 70대 후반, 80대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실무 능력이 검증된 60대가 노동당의 중심축이 된 겁니다. 특히 김정은 총비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용원이 초고속 승진해서 권력 서열 5위로 올랐습니다. 조용원은 앞으로 당 조직 비서 역할을 맡으면서 정치와 국방, 군사 분야에서 역할을 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넷째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서 국방력 강화라는 목표를 공식적으로 천명을 했고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천명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 자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접근해서 상대국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입니다. 또 극초음속 무기는 음속의 5배 이상, 최대 20배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요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군사 분야에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릅니다. 또 북한은 우리의 국방부에 해당하는 인민무력성의 명칭을 국방성으로 바꾼 것으로 이번에 확인이 됐고요. 군 수뇌부 핵심 3명 중에서 2명을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다섯째, 대미 정책의 기조로 강대강, 선대선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북한도 거기에 맞서서 선의로 대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국방력 강화로 힘으로 맞서겠다는 겁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원칙적인 수준에서 대미 정책의 기조를 밝힌 것 같은데요.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여섯째로 대남 정책의 기조인데요. 이것도 대미 정책의 기조와 거의 비슷합니다. 남한의 첨단 무기 도입과 개발을 비난하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도 했는데요. 남측의 태도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3년 전의 봄날, 그러니까 2018년이죠. 그때의 봄날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살짝 여지를 남겼습니다. 일단 관건은 오늘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될 겁니다. 어차피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군사훈련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이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북한의 요구 자체가 다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어서 당분간은 남북관계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끝으로요, 지난주 영상에서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전면에 내걸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 당대회 보고문을 보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를 사회주의 정치 방식의 기본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선군 정치와 달리 인민대중을 맨 앞에 놓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 또한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